미디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증거들을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CNN 방송 뉴스 기사입니다. CNN에서 뉴스 속보로 예루살렘부터 이제 생방송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식을 이야기하냐면 경찰관이 2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을 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금 인터뷰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인터뷰하는 과정에 CNN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회교 사원에 아주 큰 공격이 있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사원을 공격했다. 그럼 이 두 기사를 합치면 어떤 사건일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경찰관이 회교 사원을 공격해서 팔레스타인 사람 2명이 죽었다는 사건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장소와 가해자, 피해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업데이트가 돼서 4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총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혹시 4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추가로 죽은 것인가? 또 그런데 한참 후에 그냥 또 한 30여 분 정도 지난 후에 2명의 팔레스타인 가해자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아까는 마치 가해자가 이스라엘 경찰관이라고 보이는데 이제는 팔레스타인 사람 2명이 가해자라고 뭔가 앞에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내용은 진실은 아침 7시에 아침 기도를 드리는 유대교 회당에 회교 사원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에 팔레스타인 사람 2명이 테러리스트가 총과 칼과 도끼를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4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그 2명을 사살한 겁니다. 사건에 발생한 희생자 숫자 이런 것은 비슷하지만 결국 사건이 발생한 그 배경 그리고 장소 피해자 가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결국 초기에 저 뉴스를 막 30여 분 동안 본 사람은 가해자가 이스라엘 경찰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내에서 정정 보도를 했지만 정정 보도 본 사람은 극소수이죠. 뉴스에서 한번 실수를 하거나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거나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런 뉴스에서 왜곡되고 또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비단 이런 한 케이스 또는 한 경우만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 이스라엘 뉴스를 볼 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뉴스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워싱턴 다음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특파원이 사는 있는 곳인데 문제는 한국 기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다른 뉴스, CNN이나 다른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 다른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또는 이런 AP나 이런 데에서 그 뉴스사가 뿌리는 그 뉴스를 한국에서 사가지고 다시 그 뉴스를 가공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뉴스를 볼 때 그 뉴스를 그대로 번역해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바꿔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지난 여름 기사들인데요. 이스라엘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대요. 또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용했고 지금도 또 사용했답니다. 연합뉴스에 일단 올라가면 다른 뉴스들에서도 막 인용해서 보도합니다. KBS에서도 동일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라는 이 기사는 인터넷 기사인데요. 여기는 미국에 본사가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연합뉴스보다 더 이틀인가 빨리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도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새 화살이 쏟아지는 대량 살상 무기 플레이세탄 사용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페이스북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제 공유 또는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누르면서 막 나눠지면서 그리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그 영향력이 이제 전달이 되는데요. 이 기사에도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제가 다 캡처를 미처 못했는데요. 댓글들의 중요 내용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 글입니다. 유대인은 멸종 대상이다. 유대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나치가 잘못했다. 히틀러가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다 못 죽였다. 다 죽였어야 하는데 못 죽여서 나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름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유대인은 뭐 아무튼 온갖 저주의 글을 유대인 한 번도 안 만나본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이런 기사가 뭐 한 건이 아니라 지난 여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기간 동안 수없이 쏟아졌는데, 이 기사를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대량 살상 무기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죠.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것은 WMD라고 하는데, 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이라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혹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사용했대요.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 사람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핵폭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런 것을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썼는데 민간인에게 썼대요. 플래셰트탄이라는 탄을 민간인에게 썼다고 합니다. 플래셰트탄이라는 것은 일단 포가 발사가 되면 그 포가 가서 목표물에 맞아서 그게 폭파하면서 되는 그 폭탄이 아니라 일단 쏘면 일정 거리를 날아가다가 저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고 또는 여러 넓은 지역의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 앞에 포탄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작은 화살, 쇠 화살이 산비되면서 넓은 지역에 그것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얼핏 들어보면 상당히 잔인한 무기입니다. 이런 조그만한 화살들이 수천 개가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벽에도 박히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량 살상 무기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특히 그 대부분 다 군대 다녀오셨거나 또 군대 아들을 보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군대에 가면 뭐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매번 하는데 수류탄을 던지게 합니다. 한 번 정도. 또는 클레모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 폭탄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안에 폭약이 있는데 이 폭약이 터지면서 발생한 그 압력으로 인해 이 작은 쇠구슬들이 퍼지면서 그 쇠구슬이 총알처럼 사람 몸을 맞거나 관통해서 사람을 살상하는 것입니다. 즉, 이 플래셰트탄과 일반적인 폭탄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수류탄을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클레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지 않고 아주 일반적인 무기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무기죠. 잔인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폭발물의 원리입니다. 심지어 보스턴 그 테러 당시에도 압력밥솥에 폭발물을 넣고 그 주변을 쇠구슬로 가득 채워서 그게 터지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죠. 그래서 사실 플래셰탄은 새로운 개념이나 엄청나게 잔인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폭발물의 개념을 넣은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기사, 한국의 기사에 따르면 한 기당 플래셰트탄 수천 개가 흩어부러진다. 인명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고 민간인을 겨냥해서 6발을 쐈다고 합니다. 뭔가 심각하죠. 이 기사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 기사만 그냥 보다 보면 뭔가 이게 대량 살상 무기, 민간인을 겨냥해서 6발, 인명피해를 극대화, 어떤 이 자극적인 단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이제 기사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결과가 나와야겠죠. 누가 얼마나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대량 살상 무기라는데 몇천 명이 죽은 건지, 몇만 명이 죽은 건지, 도대체 6발이나 쐈다는데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보도를 해야 되는 게 기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국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했대요. 그 결과는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 그 가디언이라는 이 신문에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그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부른 이 무기를 6발이나 썼는데 문제는 여성 36살 37세 된 여성 한 명이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이게 대량 살상 무기인가요? 민간인을 겨냥해서 6발이나 쐈는데 한 명이 가슴에 상처만 입었답니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보들이 아닌 한 대량 살상 무기를 겨냥해서 그냥 쏜 것도 아니고 6발이나 쐈는데 한 명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은 이거는 뭐 군사재판 회부감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대량 살상 무기라는 단어는 원본 기사에는 등장도 안 합니다. 한국 기사에만 나옵니다. 이 이미지, 한국의 이미지대로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은 것 같지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게 진실인데요. 또 하나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합법적인데 국제적으로는 비판받는다. 원문 기사와는 정반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합법인데 이스라엘에서 쓸 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쏘면 불법이다. 무슨 말을?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다 써요. 이런 무기 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사에는 또 이상하게 말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건 한국 기사에는 또 정반대 이미지를 주는 거죠. 국제적으로는 비판받는데 국제적으로 합법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판받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마치 그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겨냥해 계속 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 영어 기사 원문도 말이 안 되는데 한국 기사는 더 말이 안 됩니다. 이같이 한국에 계시면서 한글로 뉴스를 보다 보면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분쟁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도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런 사건이다 싶은데 문제는 다시 또 유엔인데요. UNRWA에 대해서는 지난 좀 전에 한번 봤는데 UNRWA에서 하는 일, 바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학교에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폭발 미사일을 쏴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BBC에도 나오고 이 사건이 벌어지자 역시 또 언급되는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비판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떠나서 다시 가셨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정말 이런 사건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학교, 병원, 구급차 이런 시설은 전쟁 중에도 서로 폭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난민을 향해 의도적으로 미사일을 쐈다면 학살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사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영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사진들이 좀 더 나타났는데 요즘에는 뭐 개인들도 막 올리잖아요. 소식들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데 덕분에 사건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초기에 등장한 사진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치 미사일이나 폭격을 맞아서 다친 건지 죽은 건지 아무튼 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2명이 이렇게 누워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서성입니다. 이게 그 다음 사진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긴 하네요. 두 사진의 다른 점들이 꽤 많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니고 틀린 그림 찾기. 미디어 할 때는 불을 조금 더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잘 보이시죠? 뭐가 달라졌나요? 첫 번째, 사람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위에는 2명인데 여기는 4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이 빨간 옷 입은 아저씨하고 이 구석에 숨어있는 이 아저씨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피가 갑자기 여기 생겼어요. 뭐 사건이 좀 지났는지 뭐 피가 흘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있습니다. 이 아저씨 위치가 여기서는 이 사람이 누워있는 방에서 오른쪽이었는데 둘이 손도 꼭 잡고 있는데 사실 보면 여기서는 손도 놓고 이 아저씨가 어느 순간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닥을 잘 보십시오. 바닥이 뭔가 다른 게 안 보이시나요? 바닥 무늬가 여기는 아스팔트예요. 여기는 배수구잖아요. 일반 도로입니다. 여기는 보도블럭이고 학교 운동장입니다. 자,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 또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얌전히 신발을 신고 있는데 양쪽에 다 여기는 둘 다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이거는 학교 운동장이고요. 학교 그러니까 공터고요. 이거는 길거리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린 아이가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어떻게 저 무릎만 다쳤는지 무릎에만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구출해내는 어떤 아저씨 같이 보이시죠? 동영상도 또 공개가 됐는데 이 아저씨가 피 묻은 아이를 이 현장에 데려다 눕혀요. 아이가 다쳤으면 빨리 구해서 병원으로 가든지 달려가서 구해줘야 되잖아요. 왜 다친 아이를 이 차가운 바닥에 눕혀놓습니까? 진짜 다쳤는지도 모르죠. 왜 무릎만 저렇게 다쳤을까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후에 BBC에서 기자를 보내서 이 학교 운동장에 방문해서 피해자 부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뉴스를 만드는데 여기에 폭탄이 터져서 우리 아이와 다른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BBC 기자, 흰옷 입은 이 여자 기자가 그것을 그대로 보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사, 이 뉴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결국 뭘까요, 그러면? 폭탄이 터진 그 자리겠죠. 불이 나서 뭐 상가 3층을 태웠습니다 라고 해서 상가 3층을 안 보여주고 옆에 도로에서만 보도를 하면 이게 무슨 뉴스의 의미가 있나요?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터진 게 아닙니다. 길거리 한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테러리스트 2명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이 초소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저기에 제 주먹보다도 작을 거예요, 구멍이. 요만한 구멍이 하나가 생길 정도의 피해만 주고 2명의 테러리스트를 죽였다고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도로잖아요. 이 사건이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현장이 이쪽으로 바뀌더니 이 이스라엘이 유엔 학교를 폭격했다는 기사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멀쩡하게 생긴 이 BBC 기자가 뉴스의 핵심인 그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또 기사를 만들어서 또 내보내서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합니다. 이 기자 눈빛이 뭔가 흔들리는 걸 볼 때 자기도 이게 거짓말인지 알았을 수 있어요. BBC입니다. BBC는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CNN 우리나라도 많이 인용하고 권위 있고 정확하고 신속하다고 나를 믿고 있죠. 이것도 실수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자, 이제 또 다른 기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 전쟁인데 전 세계 언론을 뒤덮고 여론을 들끓게 만드는데 한 우주인이에요. 그 ISS라는 우주 정거장,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인이 그 창 밖으로 우주선 창 밖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내가 찍은 가장 슬픈 사진.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위를 날아다니는 로켓이 보이고 폭발이 보인다. 그리고 이 약간 어두워 보이는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폭발 자국이죠. 이 사람의 설명대로라면 여기 선 같은 게 사실 있는데 이 선이 그러면 로켓이 날아가는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아저씨가 금세 날아가네요. 떴는데 이게 그냥 한 개인의 트위터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여기서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수만 번의 리트윗, 이거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이 좋다 하면서 올려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뉴스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나사의 공식 홈페이지도 올라왔고 이스라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YNET은 이스라엘 뉴스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진을 조금 확대해 놓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상한 점을 다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조금 도와드릴까요? 조금 더 도와드릴까요? 조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야경 사진입니다. 저기 불빛 선처럼 보이던 것은 도로고요. 불타는 것처럼 보였던 이곳은 예루살렘이고요. 불이 엄청나게 지금 로켓을 맞아서 불타고 있다고 그 설명대로라면 이야기되는 이곳은 텔아비브 중심지예요. 여기는 하이파예요. 플록 튀어나온 갈멜산. 여기는 부엘셰바입니다. 이 선들은 다 도로죠. 주요 도로. 사해, 요단강, 갈릴리. 어디가 불타고 있나요? 이 설명대로는 이스라엘 대도시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누가 피해를 많이 본 건가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겠죠. 가자지구 여기 끝이거든요. 조용합니다. 이 사진이 의도했던 것,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은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켓을 쏘는구나, 우와 이렇게 불이 타는구나, 난리가 난 거죠. 잘 보면 보이는 이 사진은 이것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미디어 하는 되게 저도 영향을 많이 받은 그 교수님이 계신데, 미국에 유대인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이걸 보여줬더니 그 교수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이 사진이 그 사진이었어. 그런 분들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다라는 이미지가 또 한 번 각인됩니다. 자, 이 사진도 이제 여름에 전쟁이 끝나고 한참 긴장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테러도 조금씩 있었고 그런 과정이 이제 트위터가 또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광신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알락사 모스크, 알락사 사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다. 자, 누가 누구를 막는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저 소리 지르는
키파 쓰고 머리 길은 저 남자겠죠. 막 엄청 험악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수염도 저렇게 길렀고 뭔가 겁에 잔뜩 질린 것 같은 저 히잡을 두른 아랍 여인. 자, 이 사진과 내용을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요? 네? 이스라엘 남자가 광신도라는 단어를 벌써 쓰므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광신도들이 평화롭게 기도하려면 저 선량한 여인에게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마고, 진짜. 근데 여기도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보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보이실 거예요. 좀 크게 떠요.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별이 있어요. 여기에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데 시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랍 여인이 시편을 들고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 남자가 시기 질투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나요? 진실이 뭘까요? 참 재밌게도 동영상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저 여자 잘 보세요. 기도하고 있던 남자의 손에서 시편을 뺐습니다. 남자는 가서 자기 성경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 남자와 옆에 있던 유대인 가족만 쫓겨서 도망갑니다. 어떻게 그 장면을 정확하게 찍었는지 딱 그 장면이 올라가서 전혀 사건의 내용과 다른 그 이야기가 보도되는 겁니다. 개인인 것 같지만 저 사람은 그 어디 신문사에 이제 기고를 하는 프리랜서 기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난 여름, 가을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담은 기사들이 전 세계 미디어를 뒤덮었습니다. 한국 기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과감합니다.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의 편파를 보도, 이스라엘 측 입장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측 입장만 보도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은 한참 전입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아이가 아빠의 품에서 이스라엘 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쓰레기통 뒤에서 총이 날아오는 그 장면 가운데 그 현장에서 숨어서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집중 포화를 해서 아이가 몸에 관통상을 입고 5발인가요? 관통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빠는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프랑스 ETV, 우리나라로 치면 KBS ETV 국영 채널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특종 보도합니다. 전 세계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과정과 그 영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아이의 장례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랍 사람들은 저렇게 장례식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그에 대한 추모, 기념 그림이 있고 막 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입니다.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아랍 국가만도 아니고 유럽과 우리나라는 이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이 나치다. 나치가 이스라엘이 나치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 사건을 담은 저 영상이 알케이다의 그 모집 비디오에 삽입이 돼서 저 아이의 죽음을, 유대인의 손에 죽은 저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저것을 우리가 반드시 복수하자. 그리고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주의다. 유대인들은 인종차별 국가다라는 그 국제 결의문이 결성이 되고, 이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유대인이 당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를 행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로 바뀝니다. 전 세계의 저 비난이 완전히 묻었던 그때
그런 사건은 9.11입니다. 알도라 때문에 9.11이 일어난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미묘하게 저렇게 맞아떨어지고 저 사건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요. 저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때 바로 우리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쌓여있던 그때에 이슬람권, 또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환호성을 외칩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을 빈라덴이 대신해줬다.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원했지만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해줬다. 그래서 아랍의 거리, 팔레스타인의 거리는 저렇게 축제 분위기가 쌓였고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지식인들이 성명서로 알케이다를 지지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멈춰볼까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사건을 보면 저 아이를 찍은 카메라맨의 육성이 녹음이 됐는데 저렇게 막 총격이 시작되기 전에 카메라맨의 목소리가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라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 카메라맨이 저 사건을 예견하는 건가요? 그리고 찍은 원본 테이프 공개가 됐는데 테이크 5와 테이크 6는 시간차로 테이크 6가 후예요. 테이크 5에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몸에 6발의 관통상을 입은 아이의 모습인데 잘 보시면 저 아이 피 한 방울도 없고요. 고통스러워서 찡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렸던 손을 살짝 쳐들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게 고통 가운데 죽는 아이의 모습인가요? 저 아이 안 죽었죠. 이거는 제 제닌이라고 2차 인티파다가 저 사건을 계기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 한참 그때 테러의 원상인 제닌에 이스라엘에 가서 테러범들이 머무는 어떤 기반시설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때 뭐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고 전 세계 미디어가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예요. 희생자라는 거죠. 들것에 시체를 들고 가다가 놓쳤어요. 좀 무거운 사람이었나 봐요. 정리를 하고 들것을 다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시체가 잘 걸어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막 난리가 났겠죠. 진짜 무거웠나 봐요. 또 놓칩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체가 또 살아났거든요. 얌전히 정리하고 또 걸어와서 눕습니다. 아마 저 사건을 보도한 뉴스가 있었다면 저 시체가 들린 그걸 보고 그 장면을 딱 찍어서 이스라엘 무슨 공격의 피해자, 장례식 모습 이런 기사가 안 나갔을까요? 반드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아까 그 알케이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특히 IS까지 이르는 지금 현재 가장 지독한 이 IS까지 이르는 이 극단주의가 이슬람 극단주의가 일어나는 것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전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 직후 또는 그와 함께 이슬람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요. 아까 시위의 중심에 다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서방의 거리에 나오거나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서방 세계 문화권, 서구 문화권에서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 아랍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를 죽였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나쁘다라는 그 대의 명분 하에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알케이다와 같은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주면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알두라 사건 때문입니다. 저 사건 이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사건이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IS의 등장, 뭐 어느 정도 조금 흐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난 여름 전쟁 직후입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슬람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한국에서도 이슬람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들에게 자신들의 힘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의 명분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저들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무 때나 나온다고 아무 때나 시위한다고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대학생이 찍은 영상인데 제가 생각을 했으면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대학교 교정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IS 깃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입니다. 명문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고 합니다. 너희들도 독립해야지. 나는 IS의 대의 명분을 지지한다. 박수 쳐주고 등 토닥거려주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직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학생 옆을 지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지나갑니다. IS보다 이스라엘이 못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저런 전쟁 과정 중에 수많이 일어나는 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기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은 그 이후에 IS가 아무리 잔인한 짓을 해도 걔네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한국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패턴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IS가 어느 정도로 확장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다음에 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 아까 역사로 오래전 제국의 역사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움직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가 조금 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하나,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저 조작된 거짓말 하나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국제 정세, 국제 관계,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핏 보면 세계 역사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 나와 본 적도 없는 민족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된 게 결국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거는 뉴스가 어떻게 100% 정확하겠느냐? 한국 뉴스도 문제가 많은데 한국 뉴스도 왜곡 과장하고 선별 보도하고 뭐든지 미디어의 기본적인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 유엔 인권위원회라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 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은 전 세계의 국가들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 가운데 국가들이 어떤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그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결의안을 내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매 1년에 몇 차례 모이죠. 몇 차례 이상 모이죠. 이렇게 이런 그 인권 문제에 대한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인권위원회에서 결의한 인권 문제 중에 35%는 이스라엘을 대한 겁니다. 미얀마, 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북한, 콩고,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리비아, 이런 나라들 얼핏 듣기에 문제가 많죠. 근데 저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북한이 4%밖에 안 된대요. 시리아 현재 내전적인 문제가 있고, 소말리아도 계속 내전이고, 수단, 미얀마 마찬가지죠. 북한이 4%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35%인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여기 대부분 다녀오셨죠?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그리고 요즘에 탈북하신 분들도 많아서 이야기 직접 듣고 하면서 보면 사실 전 세계 인권 문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합니다. 도망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에서 정말 무슨 강제 수용소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거기보다 9배가량 문제가 이스라엘에 나타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왜 이스라엘? 유엔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니세프, 익숙히 들어서 아시는, 또는 UNDP, WHO, 이런 많은 유엔 국제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에서도 자신들이 활동하다가 발견한 문제 또는 자신들이 관련된 문제들을 이들은 이제 가끔 발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들도 인권 문제가 있다, 이 나라에 이러한 인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거나 결의하면 됩니다. 누가 1등일까요? 정답을 알고 찍은 거라서 이스라엘이겠죠. 38%입니다. 사실 순위 변동은 거의 의미 없이 되네요. 북한이 2%로 떨어지는 거 빼고, 북한이 12%고 이스라엘은 좀 올랐습니다. 38%. 북한보다 이제 20배가량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부 기관 또는 위원회 소수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걔네들 중에 이스라엘을 싫어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확장을 해봤는데, 유엔 총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의장이 돼서 진행하는 회의인데, 이 회의는 일부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대사, 그 나라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하냐 안 하느냐, 또는 이것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 회의장에 앉아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대표성이 있고 거의 반강제성이 있다고 이제 여기는데,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기까지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또 큰 다른 단계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가장 대표성을 띈 회의입니다. 자, 누가 1위일까요? 벌써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1위일까요? 이스라엘이 1위일까요? 그러면 누가 1위여야 할까요? 북한이 1위여야 할까요? 또는 현재 지금 시리아, 이라크 쪽에 IS 한참 활동하는데 그런 나라가 1위여야겠죠.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야겠죠. 결과는 어떨까요?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안 그러면은 굳이 여기까지 이거를 제가 제시를 안 했겠죠. 그 전에서 끊어도 충분하니까. 자,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1위가 이스라엘인 것 같긴 한데 믿기는 싫지만 몇 프로 정도로 1위가 됐을까요? 잘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한 개인들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의 의견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싫어도 그 국가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되면 자기가 싫더라도 그것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몇 프로일까요? 네? 70? 몇 프로일까요? 50?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유엔인데, 그래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된 지가 한참인데, 설마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 어떨 것 같으세요? 몇 프로일까요? 강의 안 들으신 분들 이야기하십시오. 몇 프로일까요? 20%.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받아주겠다. 유엔이 좀 문제가 있지만 72%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아닙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여기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엔 총회에서 인권에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고 그것이 그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난할 때 그 전체 중에 72%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몇 프로죠? 3%. 전 세계 나라가 미국은 싫어합니다. 2등이에요. 미국이 4%. 전 세계 모든 인권 문제를 합하면 이스라엘 인권 문제의 반절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북한보다 25배 위험한 인권 유린 국가에 다녀오신 겁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를 다녀오셨어요? 저는 지금 살고 있죠.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데 보내면 안 되나요? 북한보다 25배 위험하다는데 북한보다 25배 위험하다기보다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저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 저도 이래저래 조금씩 여행을 해보긴 했는데 이스라엘 오히려 저는 치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에서 훨씬 편안하던데 이탈리아 로마 갔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거기를 뜨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정도로 덥고 짜증나고 사람들 치이고 소매치기 있고 뭔가 이런 것들 그게 인권하고 좀 상관이 없겠죠. 아무튼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실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엔 약간 불안하죠.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잘 모르고 오신 분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거기에 뭐 불안한데 왜 가냐 이런 소리만 듣고 오십니다. 그래도 막상 며칠 다니다 보면 대부분 분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듣던 거랑 많이 다르게 평안하다, 좋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 갈릴리 가보셨잖아요. 거기 막 호수에서 막 호수 주변에 물고문 당하는 사람들 줄지어 있던데.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저렇게 비난을 할까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인식의 불균형이 있나요? 중동의 유일한 민주국가라고 하고 지금까지 사형시킨 사람은 딱 한 명, 아인만이라는 독일의 나치의 그 괴수.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신경을 쓰는 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합니다. 무조건 비난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거대한 인식의 불균형이 점점 커질까요? 미디어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유엔에서 예전에 이제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있은 후에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학살했다고 그때도 한참 비교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조사위원회